그날 다니엘은 평소처럼 서둘러 출근 준비를 하고 있었다. 시계를 흘끗 본 순간 그는 다시 숫자 102를 보았다. 몇 주째 영수증, 자동차 번호판, 심지어 새벽에 깨었을 때의 시계바늘마저 같은 숫자를 보여주고 있었다. 처음에는 우연이라 여겼지만 우연치고는 너무 빈번했다. 그때마다 그의 가슴은 묘한 전율로 떨렸고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힘이 그를 향해 신호를 보내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 한 번은 오래전 연락이 끊긴 친구가 문득 떠올랐는데 몇 시간 후 그 친구에게서 메시지가 도착했다. 또 다른 날은 회사에 늦을 것 같아 초조한 마음으로 차를 몰고 있었는데 알 수 없는 직감이 다른 길을 가라고 속삭였다. 그는 충동처럼 방향을 틀었고 나중에야 알았다. 원래 지나가려 했던 길에 대형 사고가 있었고 수많은 차들이 몇 시간을 갇혀 있었다는 것을. 그 순간 다니엘은 깨달았다. 이건 단순한 운이 아니었다. 그는 카를 융의 말을 떠올렸다. 당신이 무의식을 의식하지 않으면 무의식이 당신의 삶을 지배하게 되고 당신은 그것을 운명이라 부를 것이다. 그렇다. 그가 무시해온 우연들은 어쩌면 무의식의 신호 아니면 우주가 오래전부터 보내온 목소리일지도 모른다. 혹시 당신도 비슷한 경험을 해본 적이 있는가? 이유 없이 반복되는 숫자들, 설명할 수 없는 직감, 혹은 기묘하게 이어지는 사건의 고리들. 대부분은 그것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흘려보낸다. 하지만 깨어난 자들은 알게 된다. 그것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메시지라는 것을. 아인슈타인은 신은 주사위를 던지지 않는다라고 했다. 그렇다면 우리가 마주치는 모든 사건에는 반드시 이유가 있는 것이다. 그 이유를 해독할 수 있는 열쇠는 바로 우리 안에 있다. 우리의 마음, 우리의 의식. 만약 당신의 생각이 단순히 머릿속에서 흘러가는 정의 신호가 아니라 우주에 실제로 파동을 내보내고 있다면 어떨까? 우리가 떠올리는 이미지, 느끼는 감정, 품는 신념이 보이지 않는 코드가 되어 현실을 짜내고 있다면 믿기 힘들 수도 있다. 하지만 과학과 영성은 이미 이 진실을 가리켜왔다. 니콜라 테슬라는 우주를 이해하고 싶다면 에너지, 진동, 주파수의 관점에서 보라고 했다. 붓다는 생각이 세상을 만든다고 말했다. 그리고 현대의 물리학은 이 오래된 지혜를 다시 확인시켜 주었다. 현실은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현실은 우리를 통과해 흐른다. 우리가 보는 세상은 내면의 반영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묻지 않을 수 없다. 내가 지금 겪는 반복되는 패턴들, 재정적 어려움, 실패하는 관계, 끊임없는 결핍감, 이 단순한 불운이 아니라 내가 발신한 파동의 반사라면, 그리고 그것을 바꿀 수 있다면, 답은 그렇다이다. 그리고 그 해답은 가장 혁신적인 과학의 영역, 양자물리학 속에 있다. 양자물리학은 우리에게 충격적인 사실을 알려준다. 세상은 단단한 물질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에너지와 무한한 가능성의 파동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전자와 원자, 심지어 우리의 몸까지도 고정된 실체가 아닌 잠재적 가능성의 장 속에 존재한다. 그리고 놀라운 점은 이것이 관찰될 때만 특정한 현실로 붕괴한다는 것이다. 과학자들은 이 실험을 통해 이를 증명했다. 바로 이중슬릿 실험이다. 입자를 두 개의 좁은 틈에 쏘아보냈을 때 아무도 관찰하지 않으면 입자는 파동처럼 무한한 가능성으로 퍼져나갔다. 하지만 누군가가 관찰하는 순간 입자는 단일한 위치에 고정되었다. 마치 의식이 현실을 확정짓는 열쇠인 듯이. 이 사실은 소름 끼치는 결론으로 이어진다. 당신의 의식이 현실을 선택한다는 것. 당신이 초점을 두는 곳이 곧 세상이 된다. 그렇다면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믿으며 무엇을 두려워하는지가
결국 당신이 살아가는 세상을 결정한다는 말이다. 당신의 생각은 단순한 사유가 아니다. 그것은 실제로 전자기적 신호이며 주파수다. 라디오가 특정 주파수에 맞춰 신호를 받아내든 우주는 당신이 내보내는 파동에 맞추어 현실을 응답한다. 혹시 믿기 어렵다면 실제 사례를 보자. 1957년 라이트라는 남자가 말기암 진단을 받았다. 의사들은 몇 주밖에 살지 못할 거라 했다. 그러나 그는 신약에 대한 소식을 듣고 그것이 자신을 구할 것이라고 확신했다. 불과 며칠 만에 그의 종양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그러나 뒤늦게 약이 단순한 위약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그의 암은 재발했고 곧 세상을 떠났다. 그의 믿음이 그를 살렸고 또다시 죽음으로 몰았다. 이것은 단지 의학의 이야기가 아니다. 의식이 현실을 어떻게 만들어내는가에 대한 강력한 증거다. 또 다른 예를 보자. 테슬라는 생전에 모든 것은 진동이다 라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가 내면의 주파수를 바꾸면 외부 현실도 바뀐다고 보았다. 그리고 오늘날의 과학은 그의 말을 뒷받침한다. 우리가 어떤 파동을 방출하느냐가 우리가 어떤 삶을 끌어당기느냐를 결정한다. 그렇다면 남은 질문은 분명하다. 어떻게 하면 나의 파동을 바꿀 수 있는가? 어떻게 의식을 재프로그래밍해서 내가 원하는 삶을 현실로 끌어당길 수 있는가? 당신의 삶은 이미 매 순간 창조되고 있다. 단지 대부분의 사람들은 무의식적으로 습관과 두려움, 과거의 상처에 따라 현실을 만들어낼 뿐이다. 하지만 만약 의도적으로 파동을 조율한다면 삶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 이제 우리는 실질적인 방법에 접근해야 한다. 그것은 단순히 생각을 바꾸는 것이 아니다. 마음의 깊은 층, 즉 무의식을 새롭게 재구성하는 것이다. 당신의 무의식은 삶의 95%를 지배한다. 당신이 어릴 때부터 주입받은 믿음, 공포, 한계가 여전히 현실을 빚어내고 있다. 그래서 진정한 변화는 외부가 아니라 내부에서 시작된다. 테슬라의 말처럼 모든 것은 에너지, 주파수, 진동이다. 당신의 생각과 감정이 곧 진동이다. 라디오는 원하는 방송을 들으려면 주파수를 바꿔야 한다. 마찬가지로 우주는 당신이 바라던 것이 아니라 당신이 조율된 것을 준다. 결핍에 머물면 더 많은 결핍을, 풍요와 감사에 머물면 더 큰 풍요를. 그것은 단순한 긍정의 주문이 아니다. 그것이 에너지의 법칙이다. 자, 이제 질문은 하나다. 어떻게 주파수를 바꿀 것인가? 답은 놀랍도록 단순하면서도 강력하다. 그리고 지금 그 여정을 시작할 수 있다. 마음을 새롭게 조율하기 위해 필요한 첫 번째 단계는 상상 속에서 이미 원하는 삶을 사는 것이다. 우리의 뇌는 실제 경험과 생생히 그려낸 상상을 구분하지 못한다. 연구에 따르면 어떤 상황을 강렬하게 시각화할 때 뇌 속의 신경회로는 실제 경험과 동일하게 반응한다. 그러나 단순히 머릿속으로 보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느껴야 한다. 원하는 현실이 이미 눈앞에 펼쳐져 있다고 믿으며 그 순간의 감정, 기쁨, 충만함, 감사를 온전히 느낄 때 비로소 주파수는 바뀐다. 상상은 그림을 만들고 감정은 그 그림에 생명을 불어넣는다. 두 번째 단계는 말의 힘을 이해하는 것이다. 단어는 단순한 소리가 아니다. 그것은 파동이며 선언이다. 많은 사람들이 무의식적으로 돈이 더 필요하다. 나는 언젠가 사랑을 찾고 싶다 같은 표현을 한다. 그러나 이런 말은 곧 결핍과 부족을 강화한다. 원한다는 말은 곧 아직 갖고 있지 않다다는 선언이기 때문이다. 대신 나는 풍요롭다. 나는 이미 사랑받고 있다 라고 말해야 한다. 말은 정체성을 바꾸고 정체성은 곧 현실을 바꾼다.
세 번째 단계는 신뢰와 내려놓음이다. 많은 이들이 상상하고 선언하지만 결국 의심 속에 갇힌다. 정말 이루어질까? 혹시 실패하면 어떡하지? 라는 불안은 파동을 낮춘다. 우주는 간절한 집착이 아니라 확신과 평온에 반응한다. 마치 씨앗을 심은 후 흙을 파헤쳐 확인하지 않고 햇빛과 물을 믿으며 기다리는 것처럼 원하는 현실 또한 신뢰 속에서 자라난다. 의심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현실은 움직인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은 두 갈래 길에 서 있다. 무의식의 프로그램대로 살아가며 같은 패턴을 반복할 것인가? 아니면 새로운 주파수를 선택하여 의도적으로 삶을 창조할 것인가? 선택은 언제나 당신의 것이다. 그리고 중요한 사실이 있다. 당신이 꿈꾸는 미래는 이미 존재한다. 멀리 있는 것이 아니다. 양자 물리학은 이를 무한한 가능성의 장, 즉 양자장이라고 부른다. 이 장에는 일어날 수 있는 모든 현실이 동시에 잠재한다. 당신이 관찰하고 믿는 그 순간, 수많은 가능성 중 하나가 당신의 현실로 무너져 내린다. 이는 관찰자 효과로 설명된다. 입자는 관찰되기 전까지 무한한 상태로 존재한다. 그러나 누군가의 의식이 그것에 집중하는 순간 단 하나의 현실로 붕괴된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다. 당신이 주의를 기울이는 곳, 거기에 에너지가 모이고 현실이 형성된다. 끊임없이 결핍과 두려움에 집중한다면 그 현실만 반복해서 살아가게 된다. 그러나 감사와 충만함, 확신에 집중한다면 전혀 다른 차원의 삶이 눈앞에 펼쳐진다. 이것이 바로 양자도약, 퀀텀 시프트의 본질이다. 다른 현실로 이동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존재하는 무한한 현실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다. 선택은 언제나 지금 이 순간 일어난다. 양자도약을 위한 첫 단계는 이미 그것을 가진 나를 정의하는 것이다. 만약 내가 원하는 삶을 이미 살고 있다면 나는 어떤 사람일까?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기분을 느끼며 어떤 행동을 할까? 이 질문을 깊이 탐구할 때 우리는 새로운 정체성을 설계할 수 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현실은 우리가 바라는 것을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되어 있는 것을 준다는 사실이다. 두 번째 단계는 지금 당장 그 정체성에 들어서는 것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상황이 변하면 행복해질 수 있다고 믿는다. 그러나 양자장은 반대다. 먼저 행복과 풍요를 느껴야 그 현실이 나타난다. 지금 이 순간 원하는 현실을 이미 산다고 믿고 행동하는 것이다. 마치 배우가 배역에 몰입하듯 매일의 결정과 태도를 그 정체성에 맞추어야 한다. 세 번째 단계는 내려놓고 신뢰하는 것이다. 현실을 억지로 조종하려 할수록 저항이 생긴다. 언제? 어떻게? 라는 집착은 파동을 혼탁하게 한다. 그러나 확신 속에서 행동하며 이미 이루어졌다고 믿고 살아가는 순간 현실은 그 주파수에 맞춰 반응한다. 우주는 당신이 보낸 신호를 무시하지 않는다. 단지 그것이 확신의 주파수인지 결핍의 주파수인지만 다를 뿐이다. 이제 당신은 중요한 질문 앞에 서 있다. 나는 어떤 현실을 선택할 것인가? 만약 여전히 과거의 패턴 속에서 살고 싶다면 아무것도 바꾸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만약 새로운 길을 선택하고 싶다면 지금 이 순간이 그 시작이다. 당신이 나는 나의 현실을 창조한다고 선언하는 순간 파동은 바뀌고 세상은 달라지기 시작한다. 그리고 잊지 말아야 할 진실이 있다. 우주는 당신이 원하는 것을 주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이미 된 것을 준다. 당신이 확신으로 가득 찬 주파수에 머문다면 그 주파수는 반드시 현실로 드러난다. 이 깨달음은 당신의 삶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힘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그것은 단순히 머리로 아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매일의 행동과 언어, 감정과 생각이 그 깨달음을 반영해야 한다. 바로 지금부터.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단순한 철학적 상상이 아니다. 이것은 과학과 영성이 함께 말해온 진리다. 수세기 동안 인간은 자신이 겪는 현실이 외부 세계에서 주어지는 절대적 사실이라고 믿어왔다. 그러나 양자 물리학은 그 믿음을 뒤흔든다. 세상은 고정된 무대가 아니라 관찰자에 의해 매 순간 새롭게 쓰여지는 이야기라는 것이다. 그리고 그 관찰자가 바로 당신의 의식이다. 생각해보라. 당신의 뇌는 하루에도 수만 가지의 생각을 내보낸다. 이 생각들은 단순히 머릿속에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측정 가능한 에너지 파동으로 존재한다. 뇌파는 전자기장을 만들어내고 감정은 그 파동에 강도를 더한다. 두려움과 불안은 낮고 무거운 진동을 내보내고 감사와 사랑은 높은 주파수로 울린다. 그리고 이 주파수가 곧 당신이 맞이하게 될 현실의 형태를 끌어당긴다. 이제 중요한 진실을 이야기해보자. 당신은 이미 매 순간 현실을 창조하고 있다. 다만 대부분은 무의식적으로 과거의 두려움과 상처, 타인의 신념 속에서 프로그램된 상태로 현실을 만들고 있을 뿐이다. 마치 자동 조종 장치에 맡겨진 비행기처럼 당신의 삶은 반복되는 궤도를 따라가고 있다. 그러나 만약 그 조종석을 스스로 잡는다면 삶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 여기서 핵심은 무의식이다. 우리의 행동, 선택, 감정의 95% 이상은 무의식에서 나온다. 어릴 적부터 주입된 믿음, 부모와 사회가 새겨넣은 한계, 스스로도 잊어버린 상처들이 무의식에 자리 잡아 있다. 그것은 마치 보이지 않는 운영체제처럼 배경에서 계속 작동하며 지금의 현실을 만들어낸다. 그러므로 현실을 바꾸고 싶다면 먼저 무의식을 재프로그래밍해야 한다. 이 과정을 가능하게 하는 열쇠는 바로 진동의 전환이다. 당신의 무의식은 늘 특정한 파동을 내보내고 있다. 그리고 우주는 그 파동과 일치하는 현실을 되돌려준다. 그러니 질문은 간단하다. 나는 지금 어떤 주파수에 맞춰져 있는가? 만약 부족, 두려움, 불만족에 집중한다면 그 주파수는 같은 경험을 끌어온다. 반대로 풍요, 감사, 확신에 머물면 그 에너지와 맞는 현실이 펼쳐진다. 이것은 단순히 기분을 좋게 하려는 긍정적 사고가 아니다. 이것은 우주의 근본 법칙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주파수를 전환할 수 있을까? 세 가지 실천이 필요하다. 첫째, 감정을 동반한 시각화. 눈을 감고 원하는 현실을 그려보라. 단순히 화면처럼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들어가 모든 감각을 동원하라. 그 순간의 색, 소리, 냄새, 그리고 무엇보다 감정을 느껴라. 기쁨과 충만함을 생생하게 체험할수록 뇌는 그것을 실제 경험으로 받아들이고 새로운 신경회로를 형성한다. 둘째, 현재형 언어의 사용. 말은 창조의 도구다. 나는 원한다라는 말은 아직 없음을 강화한다. 대신 나는 풍요롭다, 나는 사랑받는다처럼 이미 이루어진 상태를 선언하라. 말은 정체성을 규정하고 정체성은 행동을 바꾸며 행동은 결국 현실을 바꾼다. 셋째, 내려놓음과 신뢰. 많은 이들이 시각화와 선언을 하고도 결국 의심에 빠진다. 언제 될까? 정말 가능할까? 라는 불안은 진동을 무너뜨린다. 그러나 씨앗을 심고 끊임없이 땅을 파헤치지 않는 것처럼 원하는 현실 또한 신뢰 속에서 기다려야 한다. 의심을 내려놓고 이미 이루어졌다고 믿을 때 우주는 반드시 그에 응답한다. 이 세 가지를 실천하는 순간 당신의 무의식은 서서히 재구성된다. 낡은 프로그램이 지워지고 새로운 주파수가 자리 잡는다. 그리고 어느 날 당신은 깨닫게 된다. 세상이 달라진 것이 아니라 당신이 달라졌음을. 양자 물리학은 또 하나의 충격적인 사실을 알려준다.
모든 현실은 이미 존재한다는 것이다. 과학자들은 이것을 양자장, 퀀텀 필드이라 부른다. 무한한 가능성이 잠재된 에너지의 장. 그곳에는 당신이 꿈꾸는 모든 삶, 심지어 상상조차 못했던 삶까지도 동시에 존재한다. 다만 당신이 어디에 초점을 맞추느냐에 따라 그중 하나가 현실로 붕괴될 뿐이다. 즉, 원하는 현실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다. 이미 지금 바로 곁에 존재한다. 당신이 그것을 볼 수 있는가 없는가, 그것이 유일한 차이다. 그러니 묻는다. 당신은 어떤 현실을 선택할 것인가? 계속해서 같은 의심과 결핍의 주파수에 머물 것인가? 아니면 새로운 주파수를 선택해 전혀 다른 삶으로 도약할 것인가? 선택은 단순하다. 그러나 그 단순한 선택이 인생 전체를 바꿀 수 있다. 지금 이 순간 나는 나의 현실을 창조한다 라고 선언하는 순간 우주는 그 주파수에 응답하기 시작한다. 그리고 당신은 알게 될 것이다. 현실은 당신에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을 통해 흘러나오는 것임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언제나 우리 내면의 거울이다. 밖에서 보이는 풍경은 안에서 흘러나온 신념과 감정의 반사일 뿐이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현실을 외부에서 바꾸려 애쓴다. 직장을 바꾸면, 사람을 바꾸면, 환경을 바꾸면 삶도 달라질 것이라고 믿는다. 하지만 현실은 고집스럽게도 같은 패턴을 반복한다. 왜일까? 이유는 간단하다. 내부가 바뀌지 않으면 외부도 바뀌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말한다. 나는 행복해지면 웃겠다. 하지만 진실은 정반대다. 웃기 때문에 행복해지고 감사하기 때문에 풍요로워진다. 우주는 우리에게 조건이 바뀌어야 감정이 바뀐다는 방식을 허락하지 않는다. 오히려 감정을 먼저 선택하는 자에게 조건을 맞추어 준다. 이 단순한 전환이 바로 삶을 완전히 바꾸는 첫걸음이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보자. 어떤 이는 늘 돈이 부족하다고 느낀다. 통장 잔고를 확인할 때마다 두려움이 몰려오고 나는 늘 가난하다라는 말이 무의식 속 깊은 곳에 새겨져 있다. 그는 열심히 일하지만 이상하게도 돈은 언제나 손에서 새어나간다. 반대로 또 다른 이는 상황이 어려워도 나는 풍요롭다라고 확신한다. 그는 가진 것에 감사하며 미래가 자신에게 유리하게 펼쳐질 것이라고 믿는다. 그리고 놀랍게도 기회는 그에게 끊임없이 다가온다. 두 사람의 외부 조건은 비슷했지만 내부의 주파수가 전혀 달랐기에 현실도 달라졌다. 이것이 바로 파동의 법칙이다. 우주는 당신이 원하는 것을 주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이미 된 것을 반영한다. 그래서 진짜 질문은 나는 무엇을 원하는가가 아니라 나는 어떤 존재로 살아가고 있는가? 다. 여기서 우리는 더 깊은 차원으로 들어간다. 양자물리학은 모든 가능성이 동시적으로 존재한다고 말한다. 당신이 원하는 삶, 풍요로운 재정, 사랑스러운 관계, 건강한 몸, 깊은 평화. 이 모두 지금 이 순간에도 잠재적으로 존재한다. 마치 거대한 도서관 속 수많은 책처럼 모든 이야기가 이미 쓰여 있다. 당신의 의식이 특정 책을 집어드는 순간 그 이야기가 당신의 삶으로 펼쳐질 뿐이다. 그러므로 현실을 바꾸는 방법은 새로운 책을 쓰는 것이 아니라 이미 존재하는 다른 책을 선택하는 것이다. 이 단순하지만 강력한 진실을 받아들이는 순간 당신은 삶을 완전히 새롭게 바라보게 된다. 그렇다면 어떻게 다른 현실을 선택할 수 있을까? 세 가지 질문을 매일 자신에게 던져보라. 1. 내가 이미 원하는 현실을 살고 있다면 지금 무엇을 느낄까? 2. 내가 이미 그 사람이 되었다면 어떤 결정을 내릴까? 3. 내가 이미 그 주파수에 맞춰 있다면 오늘 하루를 어떻게 보낼까? 이 질문들은 당신의 의식을 끊임없이 새로운 진동으로 끌어올린다.
처음에는 억지 같을 수 있다. 하지만 반복할수록 무의식은 재프로그래밍되고 결국 새로운 정체성이 자연스러워진다. 중요한 것은 행동이다. 당신의 행동이 곧 당신의 신념을 강화한다. 작은 것부터 시작하라. 감사일기를 쓰는 것, 자신감 있는 말투를 선택하는 것, 원하는 미래의 자신이 할 법한 결정을 하나씩 실천하는 것. 이 모든 행동은 마치 새 주파수에 맞춘 안테나처럼 당신을 점점 더 원하는 현실과 동조시킨다. 여기서 기억해야 할 진실이 있다. 현실은 즉각적으로 변하지 않는다. 씨앗을 심는 순간 열매가 맺히지 않는 것처럼 새로운 주파수를 선택했다고 해서 바로 내일 모든 것이 달라지지는 않는다. 그러나 변화는 이미 시작된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새로운 현실이 자라나고 있다. 그리고 어느 날 그것은 마치 기적처럼 눈앞에 나타난다. 의식의 전환은 결국 신뢰의 문제다. 눈에 보이지 않아도 아직 증거가 없어도 이미 이루어졌음을 믿는 것. 그것이야말로 가장 높은 파동이다. 신뢰의 에너지는 우주에서 가장 강력한 자석과 같다. 그러니 지금 이 순간 마음속으로 선언해보라. 나는 이미 원하는 현실을 살고 있다. 나는 풍요롭다. 나는 사랑받는다. 나는 자유롭다. 이 선언은 단순한 말이 아니다. 그것은 주파수의 전환이고 현실을 재배치하는 열쇠다. 당신은 지금 선택의 기로에 서 있다. 같은 현실을 반복할 수도 있고 전혀 새로운 차원으로 도약할 수도 있다. 당신이 집중하는 곳이 곧 현실이 된다. 그리고 기억하라. 우주는 당신의 말을 듣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존재가 발산하는 진동에 응답하고 있다. 우리는 흔히 이렇게 말한다. 현실은 변하지 않는다. 나는 상황의 피해자일 뿐이다. 하지만 진실은 그 반대다. 당신이 피해자가 아니라 창조자라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세상은 완전히 달라진다. 현실은 돌처럼 단단히 굳어 있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의식에 따라 끊임없이 변화하는 유동체다. 마치 바람에 흔들리는 바다의 파도처럼 그것은 관찰자의 시선에 맞춰 형태를 바꾼다. 여기서 중요한 개념이 있다. 바로 관찰자 효과다. 양자 물리학은 모든 입자가 무한한 가능성으로 존재하다가 관찰되는 순간 하나의 현실로 확정된다고 말한다. 이 말은 곧 당신이 무엇을 바라보느냐가 곧 당신의 삶을 결정한다는 것이다. 늘 두려움에 집중한다면 두려움의 현실이 무너져 내리고 감사와 충만함에 집중한다면 풍요의 현실이 확정된다. 그러므로 현실은 단순히 겪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 선택하는 것이다. 당신은 늘 우주라는 도서관 속에서 한 권의 책을 집어들고 있을 뿐이다. 그 책이 불행의 이야기일지 아니면 기적의 이야기일지는 당신의 선택에 달려 있다. 이 깨달음은 우리에게 엄청난 책임을 요구한다. 이제는 불평할 수 없다. 이제는 세상이나 타인 탓을 할 수 없다. 왜냐하면 현실을 선택하는 힘이 바로 내 안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동시에 이 깨달음은 가장 위대한 자유를 준다. 나는 언제든 새로운 이야기를 선택할 수 있다. 이제 당신은 물어야 한다. 내가 원하는 이야기는 무엇인가? 만약 당신이 늘 결핍을 이야기하고 있다면 그것이 현실로 펼쳐질 것이다. 만약 늘 사랑과 감사의 이야기를 하고 있다면 그것이 현실로 굳어질 것이다. 당신의 말, 생각, 감정, 그리고 집중은 모두 하나의 신호다. 그 신호가 곧 우주에 메시지를 보내고 우주는 그 신호와 공명하는 현실을 반사해준다. 자, 이제 구체적인 방법을 살펴보자. 첫 번째는 정체성의 전환이다. 원하는 현실을 얻기 위해서는 단순히 갖기를 바라지 말고 먼저 되기를 선택해야 한다. 예를 들어 풍요로운 사람이 되고 싶다면
이미 풍요로운 사람처럼 사고하고 행동해야 한다. 사랑받는 사람이 되고 싶다면 이미 사랑받는 사람처럼 말하고 살아야 한다. 당신은 결국 당신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되는 것을 현실로 끌어당긴다. 두 번째는 현재형의 실천이다. 많은 사람들은 언젠가라는 말로 현실을 미룬다. 언젠가 행복해질 거야. 언젠가 성공할 거야. 하지만 언젠가는 결코 오지 않는다. 양자장은 오직 현재의 파동만을 반영한다. 그러므로 원하는 현실을 지금 당장 살기 시작해야 한다. 그 현실을 이미 가진 듯이 느끼고 지금 그에 맞는 행동을 선택하는 것이다. 세 번째는 내려놓음과 신뢰다. 여기서 가장 큰 함정은 조급함이다. 왜 아직 안 되지? 언제쯤 이루어질까? 라는 조급함은 결핍의 파동을 강화한다. 그러나 진정한 창조자는 이미 이루어졌다는 신뢰 속에서 살아간다. 믿음은 가장 높은 주파수이며 그 진동은 우주를 움직인다. 이 세 가지를 실천하는 사람은 현실을 억지로 바꾸려 하지 않는다. 대신 새로운 자신으로 살아가며 우주가 반응하도록 맡긴다. 그러면 현실은 마치 물결처럼 자연스럽게 바뀌기 시작한다. 당신은 지금 이 순간 무한한 가능성 앞에 서 있다. 당신의 앞에는 수많은 문이 있다. 어떤 문을 열지는 당신의 초점에 달려 있다. 과거의 패턴을 계속 반복할 수도 있고 새로운 파동을 선택해 전혀 다른 차원으로 들어설 수도 있다. 그리고 중요한 사실은 이것이다. 우주는 늘 당신에게 응답한다. 당신이 보낸 신호를 무시하지 않는다. 그 신호가 두려움이든 사랑이든 부족이든 풍요든 언제나 충실하게 반사해 줄 뿐이다. 그러니 오늘 이 순간 스스로에게 선언하라. 나는 창조자다. 나는 이미 원하는 현실을 살고 있다. 이 선언이 파동을 바꾸고 파동이 현실을 바꾼다. 현실은 당신의 것이며 당신은 이미 새로운 이야기를 써 내려가기 시작했다. 이제 당신은 하나의 진실을 깊이 이해하기 시작했다. 현실은 밖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안에서 흘러나와 밖으로 드러난다는 것. 그렇다면 질문은 분명하다. 나는 어떤 현실을 안에서 흘려보내고 있는가?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외부를 탓한다. 환경이 나쁘다고, 경제가 어렵다고, 타인이 자신을 이해하지 않는다고 말한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근본적인 원인이 아니다. 그것들은 결과일 뿐이다. 원인은 늘 내면에 있다. 내면이 바뀌지 않으면 외부는 같은 모습으로 반복된다. 이것이 우리가 벗어나지 못하는 패턴의 이유다. 예를 들어 보자. 어떤 사람은 늘 비슷한 형태의 관계에서 상처를 받는다. 상대는 달라져도 결과는 늘 같다. 그는 왜 나는 늘 이런 사람만 만나는 걸까? 라고 말한다. 하지만 진실은 명확하다. 그는 무의식적으로 자신의 내면에 각인된 신념을 반복해서 끌어당기고 있다.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다. 라는 오래된 프로그램이 그의 파동을 규정하고 결국 그와 같은 현실을 확정시키는 것이다. 여기서 중요한 깨달음은 이것이다. 당신은 프로그램을 바꿀 수 있다. 무의식은 고정된 것이 아니다. 그것은 재작성 가능한 코드다. 그리고 의식적인 선택, 반복되는 실천, 감정이 담긴 상상은 이 코드를 다시 쓴다. 그래서 현실 창조의 과정은 단순히 원하는 것을 상상하라 해서 멈추지 않는다. 그것은 내면의 코드 전체를 재정렬하는 여정이다. 새로운 정체성을 선택하고 그 정체성을 매일 살아내고 마침내 무의식이 새로운 주파수에 완전히 동조될 때 외부 현실은 거울처럼 변한다. 이 과정에서 핵심적인 도구가 있다. 바로 감정이다. 감정은 파동의 언어이며 우주가 읽는 신호다. 아무리 생각으로 원하는 그림을 그려도
감정이 따르지 않으면 주파수는 바뀌지 않는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무엇을 생각하는가 보다도 무엇을 느끼는가. 만약 당신이 풍요로운 삶을 원한다면 먼저 풍요의 감정을 느껴야 한다. 아직 통장에 돈이 없더라도 그 상황에서 느낄 수 있는 작은 감사와 충만함을 찾는 것이다. 만약 사랑을 원한다면 이미 사랑받고 있다는 확신과 따스함을 느껴야 한다. 감정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우주는 바로 그 감정을 읽고 현실을 되돌려준다. 또 하나의 중요한 실천은 언어의 선택이다. 말은 진동을 담은 주문이다. 무심코 뱉는 말들이 현실을 구성한다. 나는 늘 피곤해. 나는 운이 없어. 나는 잘 안 돼. 라는 말은 그 자체로 낮은 진동을 퍼뜨린다. 반대로 나는 강하다. 나는 준비되어 있다. 모든 것은 내게 유리하게 흐른다. 라는 말은 높은 주파수를 발산한다. 그러므로 당신의 언어를 바꾸는 것은 곧 현실을 바꾸는 첫걸음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는 내려놓음의 지혜를 배워야 한다. 집착은 결핍의 또 다른 얼굴이다. 원하는 것을 붙잡으려는 조급한 마음은 아직 없다 라는 신호를 우주에 보낸다. 하지만 내려놓음은 이미 있다 라는 신호를 보낸다. 신뢰 속에서 행동하고 이미 이루어졌다고 믿고 살아가는 순간 현실은 자연스럽게 바뀐다. 생각해보라. 나무가 열매를 맺기까지 시간을 필요로 하듯 새로운 주파수도 시간을 필요로 한다. 하지만 시간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사실은 이것이다. 씨앗은 반드시 자란다. 당신이 이미 새로운 진동을 선택했다면 그 현실은 피할 수 없이 다가온다. 그러니 오늘 지금 이 순간 이렇게 선언해보라. 나는 이미 그 사람이 되었다. 나는 새로운 현실에 맞춰 조율되었다. 이 말은 단순한 희망의 표현이 아니다. 그것은 현실을 확정짓는 선언이다. 당신이 지금 이 순간 어떤 진동을 발산하느냐에 따라 내일의 현실이 결정된다. 미래는 이미 쓰여진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당신이 선택하는 주파수 속에서 피어난다. 그리고 그 진실을 깨달은 자만이 진정으로 자유로워질 수 있다. 우리가 흔히 간과하는 사실은 이것이다. 미래는 아직 오지 않은 것이 아니라 이미 지금 이 순간 존재한다는 것. 양자 물리학은 모든 가능성이 동시적으로 잠재되어 있다고 말한다. 당신이 원하는 삶, 상상조차 하지 못한 삶, 그 모든 것은 이미 무한한 가능성의 장안에 자리하고 있다. 단지 당신의 초점이 어디를 향하느냐에 따라 그 가능성 중 하나가 현실로 드러날 뿐이다. 이를 이해하면 우리는 더 이상 언젠가라는 말에 머무르지 않는다. 왜냐하면 언젠가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오직 지금, 이 순간만이 있다. 지금 어떤 주파수를 발산하느냐가 곧 당신의 미래를 결정한다. 그래서 현실 창조의 열쇠는 먼 훗날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 원하는 주파수로 살아가는 것이다. 여기서 많은 이들이 빠지는 함정이 있다. 나는 원하는 것을 상상했는데 왜 현실이 변하지 않지? 라는 질문이다. 그 이유는 단순하다. 상상은 했지만 감정과 신념은 여전히 과거에 묶여 있기 때문이다. 머릿속으로는 나는 풍요롭다고 외치면서도 마음 깊은 곳에서는 나는 늘 부족하다 라고 믿고 있다면 우주는 그 진동을 읽는다. 결국 현실은 마음속 깊은 주파수에 의해 결정된다. 그래서 진정한 전환은 감정과 신념의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원하는 것을 단순히 그리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것을 갖고 있다고 믿고 느끼는 것. 이 감정이 무의식을 다시 쓰고 새로운 현실을 끌어온다. 이제 우리는 한 걸음 더 나아가 보자. 당신이 원하는 현실은 사실 이미 존재한다. 그것은 양자장의 무한한 가능성 중 하나로 지금도 살아 숨쉬고 있다. 그럼 남은 질문은 단 하나다.
나는 그 현실과 어떻게 접속할 수 있는가? 방법은 세 가지다. 첫째, 정체성의 선택. 원하는 현실을 단순히 바라지 말고 그 현실을 사는 사람의 정체성을 선택하라. 예를 들어, 나는 풍요로운 사람이 되고 싶다가 아니라 나는 이미 풍요로운 사람이다 라고 정체성을 선언하는 것이다. 정체성은 무의식의 코드를 바꾸는 가장 강력한 열쇠다. 둘째, 그 정체성에 맞는 행동. 단순히 말로만 선언하는 것은 충분하지 않다. 행동이 뒤따라야 한다. 풍요로운 사람이라면 어떻게 하루를 보낼까? 자신감 있는 사람이라면 어떤 결정을 내릴까? 사랑받는 사람이라면 어떤 태도로 사람을 대할까? 이 질문에 따라 행동을 선택할 때 당신의 에너지는 새로운 현실과 더욱 정렬된다. 셋째, 내려놓음과 신뢰. 원하는 현실을 이미 갖고 있다고 믿는다면 더 이상 언제 올까? 라는 집착은 필요 없다. 조급함은 결핍의 파동을 강화하고 신뢰는 풍요의 파동을 강화한다. 씨앗을 심고 당장 열매를 요구하지 않듯 현실 또한 믿음 속에서 서서히 자라난다. 이 세 단계를 통해 우리는 새로운 현실로 도약한다. 이것을 양자도약, 퀀텀 시프트 이라 부른다. 현실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이미 존재하는 무한한 가능성 중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양자도약은 거대한 사건으로만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것은 매일의 작은 선택 속에서 이루어진다. 아침에 눈을 뜨며 어떤 감정을 선택하는가? 어떤 말로 하루를 시작하는가? 어떤 생각에 초점을 맞추는가? 이 사소한 선택들이 모여 새로운 주파수를 형성하고 결국 전혀 다른 현실로 이어진다. 그리고 어느 날 당신은 깨닫게 될 것이다. 과거의 나는 사라지고 새로운 나는 이미 현실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그것은 갑작스러운 기적처럼 보이겠지만 사실은 매일의 작은 파동이 쌓여 만들어낸 당연한 결과다. 당신은 더 이상 현실의 희생자가 아니다. 당신은 의식적으로 삶을 선택하는 창조자다. 그러니 다시 스스로에게 물어보라. 나는 오늘 어떤 현실을 선택하겠는가? 이 질문이야말로 삶의 방향을 바꾸는 나침반이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당신은 그 나침반을 손에 쥐고 있다. 당신이 원하는 삶은 결코 먼 곳에 있지 않다. 그것은 이미 지금 이 순간 눈에 보이지 않는 차원에서 진동하고 있다. 문제는 우리가 그것을 보지 못한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전히 과거의 상처, 오래된 두려움, 반복되는 습관에 주의를 빼앗기고 있기 때문이다. 그 결과 늘 같은 현실을 되풀이하며 살아간다. 그러나 주파수를 바꾸는 순간 다른 현실이 눈앞에 드러난다. 이것은 단순한 이론이 아니다. 실제로 수많은 사람들이 이 원리를 통해 삶을 변화시켜 왔다. 병이 낫지 않을 거라던 사람에게 기적 같은 회복이 찾아오고 끝없이 실패하던 이가 갑자기 기회의 문을 열며 성공을 거두기도 한다. 이런 사례들은 모두 하나의 사실을 말해준다. 현실은 마음의 파동에 따라 재편된다. 우리는 종종 현실은 냉정하다고 말한다. 하지만 사실은 그 반대다. 현실은 언제나 자비롭다. 왜냐하면 당신이 발산하는 신호에 정확히 응답하기 때문이다. 현실은 당신을 배신하지 않는다. 오히려 당신의 내면을 충실히 비추는 거울일 뿐이다. 그렇기에 현실을 바꾸고 싶다면 거울을 탓할 것이 아니라 거울 앞에 선 자신을 바꿔야 한다. 여기서 중요한 열쇠가 하나 있다. 의식적인 선택이다. 사람들은 하루에도 수천 번의 생각을 하지만 대부분은 무의식적으로 흘려보낸다. 그러나 단 하나의 생각이라도 의식적으로 선택하면 그 순간 당신은 창조자가 된다. 나는 부족하다라는 생각 대신
나는 충분하다라는 생각을 고르는 것. 나는 두렵다. 대신 나는 용기 있다라는 감정을 선택하는 것. 이 단순한 전환이 곧 새로운 파동을 만든다. 그리고 그 파동은 다시 당신의 행동을 바꾼다. 행동은 새로운 경험을 불러오고 경험은 다시 믿음을 강화한다. 이렇게 하나의 작은 선택이 도미노처럼 퍼져나가 결국 전혀 다른 현실을 구축한다. 이제 우리는 한 가지 더 깊은 차원으로 들어가야 한다. 우주는 선택을 미루는 자에게 아무것도 주지 않는다. 많은 이들이 이렇게 말한다. 준비가 되면 시작하겠다. 그러나 진실은 준비가 되어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시작하기 때문에 준비가 되는 것이다. 양자장은 지금의 파동에만 응답한다. 언젠가라는 단어는 곧 결코라는 뜻과 같다. 그러므로 지금 이 순간 선택하라. 당신이 원하는 현실을 향해 이미 그것을 살고 있는 사람처럼 생각하고 행동하라. 작은 일이라도 그 주파수에 맞추어라. 풍요를 원하는가? 그렇다면 이미 가진 것에 감사하며 살라. 사랑을 원하는가? 그렇다면 이미 사랑받는 사람처럼 자신을 대하라. 자유를 원하는가? 그렇다면 지금 이 순간 자유로운 자처럼 선택하라. 이 모든 것은 결국 정체성의 문제다. 현실은 당신의 욕망이 아니라 당신의 정체성을 반영한다. 나는 무엇을 원하는가? 보다 중요한 질문은 나는 누구인가 이다. 만약 당신이 나는 늘 부족한 사람이다 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면 아무리 원해도 풍요는 오지 않는다. 그러나 나는 풍요로운 사람이다 라는 정체성을 선택하는 순간 현실은 그 정체성에 맞추어 재편된다. 여기서 가장 놀라운 점은 정체성은 언제든 바꿀 수 있다는 것이다. 과거가 어떠했든 오늘 어떤 존재가 되겠다고 선언하느냐에 따라 새로운 현실이 시작된다. 그리고 우주는 당신의 선언을 진동으로 받아들여 반드시 그에 응답한다. 그러니 지금 이 순간 이렇게 속삭여 보라. 나는 부족함이 아니라 풍요를 선택한다. 나는 두려움이 아니라 용기를 선택한다. 나는 결핍이 아니라 충만함을 선택한다. 이 선언은 단순한 말이 아니다. 그것은 하나의 신호이며 우주와의 계약이다. 당신이 지금 어떤 진동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내일의 현실이 달라진다. 더 이상 미래를 기다릴 필요가 없다. 미래는 이미 지금 당신의 손안에서 만들어지고 있다. 그리고 이 깨달음을 진정으로 이해한 순간 당신은 더 이상 운명에 휘둘리는 존재가 아니다. 당신은 운명을 다시 쓰는 존재가 된다. 삶을 바꾸는 진정한 힘은 언제나 내부의 전환에서 비롯된다. 밖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든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고 어떤 의미를 부여하는가는 전적으로 우리에게 달려 있다. 같은 사건이라도 누군가는 불행이라 여기고 다른 누군가는 기회의 문이라 본다. 차이는 외부가 아니라 내부의 진동이다. 양자 물리학은 우리에게 이렇게 속삭인다. 무한한 가능성이 이미 존재한다. 너는 단지 무엇을 선택할 것인지 결정할 뿐이다. 이 말은 곧 현실이 우리를 가두는 감옥이 아니라 우리의 선택을 반영하는 거울임을 뜻한다. 그러니 진짜 감옥은 외부 조건이 아니라 스스로 믿고 있는 한계다.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말한다. 나는 변하고 싶지만 현실이 허락하지 않는다. 그러나 사실은 그 반대다. 현실은 당신의 믿음을 따라 허락된다. 믿음을 바꾸지 않는 한 현실은 결코 바뀌지 않는다. 예를 들어 보자. 어떤 이는 늘 나는 충분히 똑똑하지 않다라고 믿는다. 그래서 그는 도전하지 않고 기회가 와도 움츠러들며 결국 그 믿음을 확인하는 경험만 반복한다. 반면 또 다른 이는 나는 배우고 성장할 수 있다라고 믿는다. 그는 완벽하지 않아도 도전하고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나며 결국 원하는 삶을 손에 넣는다. 두 사람의 차이는 능력이 아니라 믿음이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원리를 배운다. 신념이 곧 현실이다. 당신이 믿는 것이 바로 당신이 경험하는 세상이다. 그렇기에 현실을 바꾸려면 신념을 바꿔야 한다. 그리고 신념은 감정과 행동을 통해 다시 쓰인다. 자, 이제 질문은 분명하다. 나는 어떤 신념을 선택할 것인가? 만약 나는 부족하다,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다, 나는 운이 없다 라는 신념을 붙들고 있다면 그것이 당신의 현실이 될 것이다. 그러나 만약 나는 풍요롭다, 나는 충분하다, 나는 가능성을 가진 존재다 라고 믿는다면 우주는 반드시 그 믿음을 반영한다. 이제 구체적인 실천을 이야기하자. 첫째, 감사의 습관을 들여라. 감사는 단순한 예의가 아니다. 그것은 현실을 바꾸는 강력한 파동이다. 감사하는 순간 당신의 주파수는 즉시 상승한다. 그리고 높은 파동은 높은 현실을 불러온다. 하루에 3가지라도 감사할 것을 기록해보라. 작은 것일수록 좋다. 그것은 당신의 마음을 풍요의 주파수에 맞추는 가장 빠른 방법이다. 둘째, 이미 그 삶을 사는 사람처럼 행동하라. 예를 들어, 자신감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면 이미 자신감 있는 사람처럼 걷고 말하라. 풍요로운 사람이 되고 싶다면 작은 것에도 여유를 나누어라. 사랑받는 사람이 되고 싶다면 먼저 사랑을 베풀라. 행동은 신념을 강화하고 신념은 새로운 현실을 확정짓는다. 셋째, 내려놓음과 신뢰를 연습하라. 현실이 즉시 바뀌지 않는다고 불안해하지 말라. 나무가 씨앗에서 자라 큰 숲이 되기까지 시간이 필요하듯 새로운 주파수 또한 성장의 시간을 필요로 한다. 하지만 씨앗이 반드시 싹을 틔우듯 새로운 파동도 반드시 현실을 바꾼다. 그리고 중요한 사실 하나. 당신은 이미 끊임없이 창조하고 있다. 무언가를 새롭게 시작할 필요도 없다. 당신은 매 순간 생각하고 말하고 느끼며 현실을 만들어내고 있다. 다만 그동안은 무의식적으로 과거의 프로그램대로 살아왔을 뿐이다. 이제는 그것을 의도적으로 선택하면 된다. 그러니 오늘, 지금 이 순간 이렇게 선언해보라. 나는 창조자다. 나는 이미 새로운 현실을 살고 있다. 이 선언은 당신의 파동을 바꾸고 파동은 당신의 현실을 바꾼다. 당신이 진정으로 이 사실을 받아들이는 순간 삶은 더 이상 무거운 짐이 아니다. 삶은 끝없는 가능성의 무대이며 당신은 그 무대 위에서 원하는 배역을 선택할 수 있는 배우다. 이제 묻겠다. 당신은 어떤 배역을 선택할 것인가?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은 사실상 무대와 같다. 무대 위에는 수많은 배역이 준비되어 있고 각기 다른 대본이 존재한다. 당신은 태어나면서부터 하나의 배역을 맡았다고 믿지만 진실은 그렇지 않다. 당신은 언제든 새로운 배역을 선택할 수 있는 배우다. 무대는 이미 마련되어 있고 조명은 당신을 비추고 있으며 관객은 당신이 어떤 연기를 펼칠지 기다리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의 배역에 묶여 산다. 과거의 경험이 자신을 규정하고 사회가 부여한 역할이 자신을 제한하며 스스로 만든 신념이 새로운 선택을 가로막는다. 그러나 무대는 결코 단 하나의 대본만을 강요하지 않는다. 새로운 대본을 선택하는 순간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된다. 이것이 바로 양자도약의 본질이다. 다른 차원으로 이동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존재하는 무한한 가능성 중에서 새로운 것을 선택하는 것. 당신은 단지 그 배역을 맡기로 결정하기만 하면 된다. 여기서 핵심은 현재형으로 사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은 언젠가 내가 원하는 삶을 살게 되면 그때 행복할 거야 라고 말한다.
그러나 우주는 미래의 언젠가가 아니라 지금의 주파수에 반응한다. 당신이 행복한 파동을 지금 발산하지 않는다면 행복의 현실은 결코 오지 않는다. 행복은 조건이 아니라 선택이다. 풍요는 결과가 아니라 상태다. 사랑은 타인이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미 되는 것이다. 그러니 스스로에게 물어보라. 내가 이미 원하는 삶을 살고 있다면 나는 지금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느끼고, 어떻게 행동할까? 이 질문은 당신을 곧바로 새로운 현실의 주파수로 끌어올린다. 예를 들어, 풍요로운 사람이 되고 싶다면 통장 잔고를 보며 두려워하는 대신 지금 내 손에 있는 작은 돈에도 감사하라. 사랑받는 사람이 되고 싶다면 외로움에 빠지는 대신 스스로에게 따뜻한 말을 건네라. 건강한 사람이 되고 싶다면 두려움 속에 갇히는 대신 이미 활기찬 몸을 가진 듯이 행동하라. 작은 실천이 곧 새로운 정체성을 만든다. 중요한 점은 이 전환은 거대한 사건으로만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매일의 선택, 매 순간의 감정, 작은 말과 행동이 쌓여 새로운 파동을 형성한다. 그리고 그 파동이 임계점에 다다를 때 현실은 기적처럼 바뀌어 있다. 하지만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멈추는 지점이 있다. 바로 의심이다. 정말 이게 효과가 있을까? 나는 특별한 사람이 아닌데 가능할까? 라는 의심은 낮은 진동을 만들어내며 결국 현실을 늦추거나 막아버린다. 그렇기에 가장 중요한 마지막 단계는 내려놓음과 신뢰다. 당신이 해야 할 일은 원하는 현실을 상상하고 그 정체성을 선택하며 그 주파수에 맞게 행동하는 것이다. 나머지는 우주가 한다. 씨앗을 심고 나무를 억지로 끌어올리지 않듯 현실 또한 억지로 조종할 필요가 없다. 당신은 그저 신뢰 속에서 살면 된다. 그리고 신뢰는 단순한 기다림이 아니다. 신뢰란 이미 이루어졌음을 알고 그 상태로 살아가는 것이다. 아직 증거가 보이지 않아도 이미 그것을 가진 사람처럼 행동하고 느끼는 것이다. 그때 우주는 반드시 응답한다. 그러니 지금 선언하라. 나는 이미 원하는 현실을 살고 있다. 나는 풍요롭다. 나는 사랑받는다. 나는 자유롭다. 이 선언은 단순한 자기 위안이 아니다. 그것은 주파수를 바꾸는 신호이자 새로운 현실을 확정하는 열쇠다. 그리고 어느 날 당신은 문득 깨닫게 될 것이다. 세상이 달라진 것이 아니라 내가 달라졌음을, 내가 바뀌자 세상이 나를 반영하듯 새로워졌음을, 이 깨달음이야말로 인간이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자유다. 운명을 새롭게 쓸 수 있는 자유. 우주가 우리에게 속삭이는 메시지는 단순하다. 너는 이미 창조자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그 사실을 잊은 채 마치 바다 위에서 표류하는 작은 배처럼 현실에 휩쓸려 살아간다. 그들은 상황이 자신을 정의한다고 믿고 외부의 조건이 자신을 제한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진실은 그 반대다. 상황은 당신을 정의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내보내는 주파수를 반영하는 거울일 뿐이다. 그러니 다시 묻겠다. 당신은 어떤 신호를 내보내고 있는가? 늘 두려움과 결핍의 진동을 발산하고 있지는 않은가? 아니면 감사와 풍요, 확신의 주파수를 퍼뜨리고 있는가? 우주는 당신이 말하는 언어를 듣지 않는다. 오직 당신이 존재로서 발산하는 진동에 반응한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원리를 배운다. 현실은 노력으로 쥐어짜는 것이 아니라 진동으로 끌어오는 것이다. 당신이 원하는 것을 억지로 밀어붙이려 할수록 그것은 더 멀어진다. 반대로 이미 이루어졌다고 믿고 확신 속에서 행동할 때 현실은 자연스럽게 당신에게 다가온다. 이 원리를 깨닫게 되면 삶은 더 이상 싸움이 아니다. 삶은 춤이 된다. 당신이 주파수를 고르고 우주는 그 리듬에 맞춰 현실을 연주한다. 그렇다면 이제 질문은 명확하다.
나는 어떤 음악을 선택할 것인가? 만약 두려움의 음악을 선택한다면 삶은 불협화음으로 가득할 것이다. 하지만 사랑과 확신의 음악을 선택한다면 현실은 조화로운 선율로 흘러갈 것이다. 이때 중요한 도구가 하나 있다. 바로 선언이다. 선언은 단순한 말이 아니다. 그것은 주파수를 고정시키는 힘이다. 나는 풍요롭다. 나는 사랑받는다. 나는 자유롭다 라고 말하는 순간 당신은 그 주파수를 우주에 송출한다. 반복된 선언은 무의식을 재작성하고 새로운 현실을 확정짓는다. 또 하나의 도구는 행동의 일관성이다. 선언과 행동이 일치할 때 파동은 강력해진다. 만약 나는 풍요롭다 라고 선언하면서도 늘 두려움에 기반한 선택을 한다면 신호는 혼탁해진다. 하지만 선언과 행동이 하나로 맞춰질 때 현실은 놀랍도록 빠르게 바뀐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는 신뢰를 붙들어야 한다. 아직 결과가 보이지 않아도 이미 이루어졌다고 믿는 것. 씨앗을 심고 나무를 강제로 끌어올리지 않듯 현실 또한 억지로 조종할 필요가 없다. 신뢰는 조급함을 내려놓고 이미 이루어진 삶을 살게 한다. 이 과정은 단순히 긍정적으로 생각하라는 가벼운 조언이 아니다. 이것은 의식과 현실의 본질을 다루는 과학적, 영적 원리다. 양자 물리학은 모든 가능성이 이미 존재한다는 것을 증명했고, 인류의 위대한 스승들은 오래전부터 우리의 마음이 세상을 만든다고 말했다. 이제 그 진실을 받아들이는 것은 우리 몫이다. 그러니 지금 이렇게 선언해보라. 나는 창조자다. 나는 내 현실을 선택한다. 이 순간 당신의 주파수는 달라지고 우주는 반드시 그 신호에 응답하기 시작한다. 그리고 어느 날 당신은 문득 뒤돌아보며 이렇게 말하게 될 것이다. 나는 더 이상 같은 사람이 아니다. 나는 새로 태어났다. 그리고 현실은 나의 내면을 반영하여 새롭게 펼쳐지고 있다. 이것이 바로 양자도약의 진정한 의미다. 현실을 떠밀리듯 살아가는 존재에서 의도적으로 새로운 차원을 선택하는 창조자로 깨어나는 것. 그리고 기억하라. 당신은 이미 그 길 위에 서 있다. 지금 이 순간도 새로운 현실은 당신을 향해 다가오고 있다. 당신이 지금까지 걸어온 길은 어쩌면 무의식적 선택의 연속이었을지도 모른다. 어린 시절 주입된 믿음, 반복된 실패에서 형성된 두려움, 타인의 시선에 의해 규정된 정체성. 그것들은 모두 보이지 않는 프로그램이 되어 당신의 생각과 행동, 감정을 지배해왔다. 그래서 같은 패턴이 반복되고 같은 현실이 되풀이되었다. 그러나 이제 당신은 깨닫기 시작했다. 이 모든 프로그램은 다시 쓸 수 있다는 것을. 무의식을 재작성하는 가장 강력한 방법은 지속적인 의식적 선택이다. 당신은 매 순간 새로운 신념을 선택할 수 있다. 과거의 목소리가 속삭일 때, 너는 부족하다. 너는 할 수 없다. 라고 말할 때, 당신은 그 속삭임을 알아차리고 다른 진실을 선언할 수 있다. 나는 충분하다.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이미 준비되었다. 이 선언은 단순한 말이 아니라 무의식에 새 코드를 심는 행위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반복이다. 새로운 신념은 한 번의 선언으로 깊이 새겨지지 않는다. 매일, 매 순간 반복할 때 무의식은 마침내 저항을 멈추고 새로운 프로그램을 받아들인다. 그리고 그때부터 현실은 서서히 다른 얼굴을 드러낸다. 또 하나의 열쇠는 감정의 선택이다.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현실은 결국 감정의 파동으로 결정된다. 두려움과 결핍의 감정은 낮은 진동을 발산하고 사랑과 감사의 감정은 높은 주파수를 울린다. 그리고 우주는 그 파동을 읽고 동일한 현실을 반사한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나는 무엇을 느끼고 있는가 이다. 만약 두려움이 올라올 때
그 감정에 휘둘리지 말고 새로운 감정을 의도적으로 선택하라. 작은 것에도 감사하고 이미 이루어진 듯이 기뻐하라. 그렇게 감정을 바꾸는 순간 당신은 곧바로 새로운 주파수에 맞춰진다. 그리고 그 주파수가 새로운 현실을 불러온다. 현실 창조의 과정에서 또 하나 간과하기 쉬운 부분이 있다. 바로 행동이다. 많은 이들이 마음속으로는 원하는 것을 상상하면서도 행동은 여전히 과거에 자신에 머문다. 그러나 진정한 전환은 행동에서 완성된다. 당신이 원하는 현실 속의 사람이 오늘 무엇을 할지를 스스로에게 물어보라. 그리고 그 행동을 지금 하라. 작더라도 괜찮다. 그 작은 행동이 쌓여 당신의 정체성을 바꾸고 결국 현실을 바꾼다. 예를 들어 풍요로운 사람이라면 아침에 어떤 태도로 하루를 시작할까? 자신감 있는 사람이라면 오늘 어떤 결정을 내릴까? 사랑받는 사람이라면 어떤 말투로 타인을 대할까? 이 질문에 따라 행동을 바꾸는 것이 바로 양자도약의 실제적인 연습이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반드시 내려놓음과 신뢰를 배워야 한다. 현실은 즉각적으로 변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이 실패라는 뜻은 아니다. 씨앗을 심고 즉시 열매를 기대하지 않듯 현실 또한 성장의 시간을 필요로 한다. 하지만 믿음을 유지하는 한 현실은 반드시 변화한다. 여기서 신뢰란 단순히 기다리는 것이 아니다. 신뢰란 이미 이루어졌음을 아는 것이다. 아직 눈에 보이지 않아도 마음속에서 이미 그것을 살고 있는 것처럼 행동하는 것이다. 그 순간 당신의 진동은 완전히 달라지고 우주는 그 신호에 반응한다. 그러니 지금 선언하라. 나는 이미 새로운 현실을 살고 있다. 나는 나의 무의식을 다시 쓰고 있다. 나는 나의 파동을 선택한다. 이 선언은 당신의 내면을 정렬시키고 내면이 정렬될 때 외부 현실은 거울처럼 바뀐다. 그리고 어느 날 당신은 깨닫게 될 것이다. 과거의 나는 단순한 그림자였음을, 새로운 나는 이미 이곳에 있었음을, 그리고 그 깨달음은 당신을 완전히 자유롭게 만들 것이다. 당신은 더 이상 과거의 패턴에 갇힌 존재가 아니다. 당신은 무한한 가능성 중에서 원하는 현실을 선택할 수 있는 창조자다. 우리는 지금까지 무의식과 진동, 그리고 선택이 현실을 어떻게 만들어내는지 살펴보았다.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의 근본적 진실을 더 깊이 받아들여야 한다. 그것은 모든 가능성은 이미 지금 존재한다. 는 사실이다. 당신이 꿈꾸는 미래, 당신이 갈망하는 사랑, 당신이 그토록 원했던 자유. 그 모든 것은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니다. 지금 이 순간 양자장의 무한한 가능성 속에서 이미 숨쉬고 있다. 이 말은 곧 당신이 원하는 현실을 억지로 끌어오는 것이 아니라 이미 존재하는 현실을 선택하는 것이라는 뜻이다. 선택은 거창하지 않다. 그것은 매 순간의 감정, 매 순간의 생각, 매 순간의 행동 속에서 이루어진다. 오늘 당신이 어떤 파동을 발산하느냐가 곧 내일 당신이 어떤 현실을 살게 될지를 결정한다. 그러니 다시 묻겠다. 당신은 지금 어떤 현실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가? 부족과 두려움인가? 아니면 풍요와 감사인가? 불확실성과 불신인가? 아니면 확신과 사랑인가? 초점이 곧 현실이다. 이제 우리는 이 깨달음을 실천으로 옮겨야 한다. 첫째, 깨어있는 선택. 하루의 시작에 이렇게 물어보라. 나는 오늘 어떤 파동을 살 것인가? 그 답이 감사라면 감사의 언어를 선택하라. 사랑이라면 사랑을 표현하라. 자신감이라면 그 자신감에 맞는 결정을 내려라. 하루하루의 작은 선택이 결국 전혀 다른 삶을 만든다. 둘째, 일관된 정체성.
원하는 현실을 얻기 위해서는 그 현실에 맞는 정체성을 먼저 입어야 한다. 당신이 원하는 미래의 자신은 어떤 존재인가? 이미 그 사람이 되었다고 믿고 그 정체성으로 하루를 살아라. 그것이 행동을 바꾸고, 행동은 파동을 강화하며, 파동은 결국 현실을 확정한다. 셋째, 신뢰와 내려놓음. 증거가 보이지 않아도 믿어라. 아직 현실이 변하지 않아도 이미 이루어졌다고 확신하라. 신뢰는 파동을 고정시키고, 내려놓음은 우주가 움직일 공간을 만든다. 씨앗은 물을 준다고 즉시 자라지 않는다. 그러나 반드시 싹을 틔우듯 새로운 파동 또한 반드시 현실이 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선언. 말은 단순한 소리가 아니다. 그것은 진동이며 우주에 보내는 신호다. 나는 창조자다. 나는 이미 원하는 현실을 살고 있다. 이 선언은 무의식의 프로그램을 다시 쓰고 파동을 바꾸며 현실을 재편한다. 반복된 선언은 신념이 되고 신념은 곧 현실이 된다. 이제 당신은 알게 되었다. 삶은 외부의 힘에 의해 결정되지 않는다. 삶은 언제나 당신의 내면에서 시작된다. 그리고 당신은 언제든 새로운 현실을 선택할 수 있다. 그러니 오늘 이 순간 스스로에게 말하라. 나는 두려움이 아니라 사랑을 선택한다. 나는 결핍이 아니라 풍요를 선택한다. 나는 과거가 아니라 새로운 가능성을 선택한다. 이것이 진정한 자유다. 더 이상 운명에 끌려다니지 않고 운명을 새롭게 쓰는 자유. 더 이상 현실의 희생자가 아니라 현실의 창조자가 되는 자유. 당신은 이미 그 길 위에 있다. 새로운 현실은 이미 당신 곁에 있다. 이제 남은 것은 단 하나. 당신의 선택이다. 당신이 이 진실을 받아들이는 순간 현실은 반드시 응답한다. 그리고 그 응답은 당신의 삶을 완전히 새롭게 쓸 것이다.